태양계의 가장자리를 넘어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원한 침묵의 공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1977년 푸른 행성 지구를 떠난 보이저 2호는 이제 우리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 곳, 태양의 따스한 품을 완전히 벗어난 성간 공간을 유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떨어지는, 물질의 움직임조차 멈춰버릴 듯한 절대적인 극한의 추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금속과 정밀한 회로로 이루어진 이 작은 탐사선은 진작에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나거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 우주의 미아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보이저 2호는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박동하고 있으며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를 향해 자신의 안부를 가느다란 신호에 담아 보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냘픈 기계 장치가 어떻게 우주의 그 가혹한 냉기를 견디며 살아남아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운이 아니라 인류가 도달한 물리 법칙의 정수와 공학적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비밀은 보이저 2호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핵 에너지의 불꽃에 있습니다. 태양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광 패널로는 단 1와트의 전력도 얻을 수 없는 암흑의 공간에서 보이저 2호는 외부의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탐사선의 몸체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정이라고 불리는 3개의 특수한 장치가 실려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플루토늄 200셰플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담겨 있는데, 이 물질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엄청난 양의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난로를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플루토늄이 붕괴하며 내뿜는 열은 제베크 효과라는 물리적 원리를 통해 전기로 변환되어 탐사선의 눈과 귀가 되는 장치들을 가동시키고, 동시에 그 자체로 강력한 열원이 되어 내부의 정밀 부품들이 얼어붙지 않도록 온기를 공급합니다. 보이저 2호는 우주의 냉기 속에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태워 생명력을 유지하는 고독한 순례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내부에서 열을 만든다 해도 주변 온도가 영하 270도라면 그 열은 순식간에 외부로 빼앗겨 버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주라는 공간이 가진 기묘한 특성이 등장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주의 텅 비어 있음이 보이저 2호를 보호하는 최고의 단열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추위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 몸 주변의 공기 분자들이 피부에 부딪히며 열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대류라는 현상을 통해 열이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간 공간은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에 가깝습니다. 열을 전달해줄 공기도 물도 그 어떤 입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저 2호가 가진 열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사를 통한 방출뿐입니다. 마치 뜨거운 커피를 진공 보온병에 담아두면 오랫동안 식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보이저 2호는 우주라는 거대한 진공 보온병 안에 담긴 채 자신이 가진 소중한 온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만 우주로 내보내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원할 것만 같은 생존 전략에도 치명적인 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입니다. 보이저 2호의 심장인 플루토늄 238은 약 87.7년이라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보이저 2호가 생산할 수 있는 열과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사 당시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지금, 보이저 2호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부 온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며 전력 공급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을 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탐사선 내부의 온도가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면 연료관이 얼어붙어 자세 제어가 불가능해지거나 핵심 회로가 오작동을 일으켜 지구와의 연결이 영원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류의 위대한 헌신이 빛을 발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나사의 공학자들은 수십억 킬로미터 밖에 이 작은 탐사선을 살리기 위해 매일같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저 2호의 제한된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이미 임무를 완수한 과학 장비들의 히터를 하나둘씩 끄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장비의 온기를 빼앗아 핵심 구동계의 온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마치 조난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팔다리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의 설계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수조분의 1와트 수준으로 희미해진 신호를 분석하며 보이저 2호의 생명선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원격 관리 덕분에 보이저 2호는 예상 수명을 수십 년이나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얼어붙지 않고 항해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이저 2호가 아직 냉혹한 우주에서 얼어붙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 요소의 완벽한 조화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열을 내는 방사성 붕괴라는 핵물리학적 경이로움, 열의 소실을 막아주는 진공이라는 우주의 공간적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계 장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지혜와 의지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보이저 2호는 단순히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우주에 던진 가장 긴 질문이며 태양계라는 요람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 우리 종의 대변자입니다. 언젠가는 플루토늄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고 보이저 2호도 결국 우주의 절대 영도 속으로 침잠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고독한 탐사선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온기를 쥐어짜며 어둠 속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피조물이 보여주는 생존의 투쟁은 지식에 대한 인류의 갈망이 그 어떤 우주의 추위보다도 뜨겁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이로운 여정의 세부적인 면면을 들여다보며 차가운 심연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과학의 실체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태양이라는 거대한 화로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빛이 희미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온기의 근원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과정이며 우주의 본질적인 얼굴인 절대적인 정적과 차가움 속으로 스스로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보이저 2호가 목성과 토성,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을 지나 우리 태양계의 끝자락인 헬리오페즈를 넘어섰을 때 그곳의 태양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뜨거운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 중 조금 더 밝게 빛나는, 하지만 아무런 온기도 전해주지 못하는 하나의 점에 불과했죠. 이 지독한 고독 속에서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아닌 내면에서 솟구치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저 2호가 그 영하 270도의 심연 속에서도 얼어붙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준 이른바 원자력 심장이라 불리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인공위성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패널일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매우 효율적이고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보이저 2호와 같은 심우주 탐사선에게 태양광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집니다. 해왕성 궤도만 가더라도 태양빛은 지구에서보다 수백 배나 희미해지며 성간 공간에 진입하면 태양광 패널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금속판에 불과하게 됩니다. 만약 보이저 2호가 태양광에 의존했다면 이 탐사선은 화성을 지나기도 전에 이미 동력을 잃고 차가운 고철 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의 엔지니어들은 우주선의 등 뒤에 3개의 육중한 원통형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저의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입니다. 이 장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발전기 내부에는 플루토늄 238이라는 특별한 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소를 떠올릴 때 생각하는 플루토늄 239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플루토늄 238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폭발하는 성질 대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붕괴하며 엄청난 양의 열을 내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사성 붕괴라고 부르는데, 플루토늄 원자핵이 알파 입자를 방출하며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주변 물질과 충돌하며 열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불꽃도 연기도 없지만 그 자체로 붉게 달아올라 열기를 뿜어내는 금속 덩어리를 말입니다. 보이저 2호는 이 뜨거운 플루토늄 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우주로 나선 것입니다. 이 열을 전기로 바꾸는 과정 또한 예술에 가깝습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발전소처럼 증기를 끓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은 우주선에서 구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마찰로 인해 부품이 마모될 것이고 수십 년 동안 고장 없이 작동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엔지니어들은 제베크 효과라는 물리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이나 반도체를 이어붙이고 양 끝에 온도 차이를 주면 그 온도 차이로 인해 전자가 한쪽으로 흐르며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발정이 내부의 뜨거운 플루토늄 쪽은 온도가 매우 높고 우주 공간과 맞닿은 외부 반결판 쪽은 매우 차갑습니다. 이 극심한 온도 차이가 전자를 밀어내며 보이저 2호의 회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심장의 역할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저 2호가 얼어붙지 않게 만드는 더 직접적인 이유는 전기를 만들고 남은 폐열에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플루토늄이 내뿜는 열의 전부가 전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은 열의 형태로 남게 되는데, 보이저 2호의 설계자들은 이 남은 열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 탐사선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정교한 단열재와 열 배관 시스템을 통해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기체 내부 구석구석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운 겨울날 집 안에 난로를 피워놓고 그 온기가 온 방안을 따뜻하게 드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저 2호의 컴퓨터, 통신 장비, 정밀한 관측 센서들은 이 열기 덕분에 영하 270도의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이 작동하기에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플루토늄 238이라는 연료의 탁월함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필 플루토늄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반감기 때문입니다. 플루토늄 238의 반감기는 약 87.7년입니다. 이는 87.7년이 지나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절반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2호가 4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충분한 열과 전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반감기가 너무 짧은 물질을 썼다면 탐사선은 성간 공간에 닿기도 전에 식어버렸을 것이고, 너무 긴 물질을 썼다면 초기에 내뿜는 에너지의 양이 너무 적어 장비를 가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87.7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수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 행성에서 태어난 문명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 저 먼 우주까지 소식을 전하기에 가장 완벽하게 조율된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이 핵에너지는 보이저 2핵에 일종의 독립성을 부여했습니다. 태양이라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천을 유지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죠. 성간 공간이라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서 보이저 2호가 느끼는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곳은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 무오우크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 원자력 심장이 멈춘다면 보이저 2호의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급강하할 것입니다. 전자회로 내부의 금속들은 수축하며 비틀리고 전류가 흐르던 길은 끊어지며 기억을 담고 있던 소자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기계의 죽음은 곧 얼어붙음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2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심장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원자들의 붕괴를 에너지 삼아 그 죽음의 추위에 맞서고 있습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발전기는 인류가 만든 가장 신뢰성 높은 장치 중 하나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기계도 수업 7년 동안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단 한 번의 수리도 없이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 과학자들이 가졌던 집념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작은 기계가 언젠가 인류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물리 법칙인 방사성 붕괴와 열전 현상을 결합하여 세월의 풍패도 굴하지 않는 영원한 불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이저 2호의 몸체 곳곳에 흐르는 이 온기는 단순히 기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저 먼 우주로 보낸 의지의 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은 영원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루토늄 238은 매년 조금씩 그 양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량도 매년 약 4와트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보이저 2호는 발사 초기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연명하고 있으며 이제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사지 중 일부를 스스로 잘라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죠. 지금 중요한 것은 보이저 2호가 그 지독한 어둠과 추위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심장을 가진 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억 마일 밖에서 전해오는 그 희미하지만 일정한 신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비록 태양의 빛은 닿지 않지만 내 안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노라고 말입니다. 이 원자력 심장의 존재는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 이상의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한 존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무엇인가? 보이저 2회계, 그것은 바로 1970년대 인간이 채워준 작은 플루토늄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열기는 물리적으로는 탐사선의 부품들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이며 상징적으로는 인간의 지성이 우주의 공허함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기계를 통해 우주의 냉혹함에 도전했고 물리 법칙이라는 가장 견고한 도구를 통해 그 도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보이저 2호의 심장은 지금도 묵묵히 뛰고 있습니다. 원자 하나하나가 쪼개지며 내뿜는 그 가냘픈 온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복잡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보이저 2호의 생존 비결은 오히려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 대신 원자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이용하고 복잡한 냉각 시스템 대신 진공의 단열 효과를 활용하는 그 지혜 말입니다. 이 단순함이야말로 수십 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성간 공간의 추위를 극복하게 한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만약 보이저 2회, 조금이라도 더 복잡한, 예를 들어 움직이는 부품이 포함된 발전기가 실렸더라면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위대한 탐험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냉혹함은 사소한 틈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완벽하게 설계된 정적만이 그 영구적인 고요함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저 2호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 궤적 하나하나가 이 원자력 심장의 박동과 궤를 같이 합니다. 목성의 대적점을 근접 촬영할 때도, 토성의 고리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때도, 그리고 인류 최초로 천왕성과 해왕성의 푸른 대기를 마주했을 때도 이 심장은 묵묵히 자신의 열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성간 공간의 암흑 속에서도 이 심장은 여전히 작동하며 탐사선의 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작동을 넘어선 어떤 숭고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고 온기를 전하는 촛불처럼 보이저 2호의 플루토늄은 자신의 존재를 소멸시켜가며 인류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저 2호가 얼어붙지 않은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류가 우주로 보내준 작은 태양 덕분입니다. 비록 하늘 위에 진짜 태양은 멀어졌지만 탐사선 내부의 핵 에너지는 그 공백을 훌륭히 메워주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탐사선이 단순히 차가운 기계로 남지 않게 했고, 지구와 소통하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우주를 관찰하는 살아있는 탐험가로 기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공학적 성취를 통해 우주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한 단면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따뜻한 심장이 만들어낸 에너지가 어떻게 우주의 진공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만나 시너지를 내는지, 그리고 왜 우주가 생각보다 열을 잘 빼앗지 못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물리적 비밀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춥다고 느끼는 감각은 사실 매우 지구적인 경험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칠 때, 혹은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글 때 느끼는 그 소름 끼치는 감각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물질들이 우리의 천을 강제로 빼앗아 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 공기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허공, 즉 성간 공간으로 나아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이저 2호가 마주한 영하 270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추운 날씨와는 질적으로 다른 물리적 상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지독한 냉기 속에서 보이저 2호가 얼어붙지 않고 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조력자는 바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진공이 어떻게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보온병 역할을 수행하며 탐사선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기묘하고도 놀라운 열역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열이 이동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전도, 대류, 복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열은 주로 전도와 대류를 통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차가운 금속 막대를 잡으면 손의 열이 금속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것이 전도이고, 겨울철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와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가는 것이 대류입니다. 이 두 방식의 공통점은 열을 전달해줄 매개체, 즉 분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공기 입자든 물 분자든 금속의 원자든 무언가 부딪히고 진동을 전달해줄 물질이 있어야 열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2호가 항해하고 있는 성간 공간은 어떤가요? 그곳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원자가 단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지구상의 그 어떤 인공적인 실험실에서도 구현하기 힘든 완벽에 가까운 진공 상태입니다. 열을 뺏어갈 공기도, 몸체를 식혀줄 바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보이저 2호 내부에서 발생한 열은 전도나 대류를 통해서는 밖으로 빠져나갈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탐사선을 둘러싼 우주 공간은 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한 차단막이자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절연체인 셈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커피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온병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온병의 이중벽 사이를 진공으로 만드는 이유는 열을 전달할 분자를 제거하여 온기가 빠져나가는 길을 막기 위함이죠. 보이저 2호는 지금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진공 보온병 안에 담겨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저 2호는 영원히 식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이 이동하는 마지막 방법인 복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비례하는 전자기파를 내뿜으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리 몸이 적외선을 내뿜는 것처럼 보이저 2호도 자신이 가진 열기를 빛의 형태로 아주 천천히 우주로 흩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사는 전도나 대류에 비해 열 전달 효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물체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복사를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보이저 2호의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밖으로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와 내부에서 핵 에너지를 통해 생성되는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미묘한 균형 덕분에 탐사선은 영하 270도의 우주 공간 속에서도 기계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영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사의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또 하나의 걸작, 다층 단열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저 2호의 사진을 보면 몸체 일부가 금색이나
은색의 얇은 막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겹의 얇은 플라스틱 필름과 알루미늄 증착막을 겹쳐 만든 특수 담요입니다. 이 단열재의 역할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복사 에너지를 다시 안쪽으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탐사선 내부에서 발생한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이 거울 같은 막들이 열을 다시 튕겨내어 내부로 돌려보냅니다. 수십 겹의 막을 통과하며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는 극단적으로 늦춰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날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 몸에 온기를 가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보이저 2호의 담요는 공기층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열 복사라는 파동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재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주선은 추위보다 과열을 더 걱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구 근처나 태양계 내측을 항해할 때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태양열이 합쳐져 장비가 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는 열을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반결판이 필수적으로 장착됩니다. 하지만 보이저 2호처럼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 탐사선에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열을 덜 뺏길 것인가가 생존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탐사선이 성간 공간에 진입했을 때의 열 손실률을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하여 단열재의 두께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우주의 진공이 주는 이 기묘한 보호 효과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보이저 2호를 영하 270도의 차가운 물속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탐사선의 모든 회로는 얼어붙고 금속 몸체는 비틀려 파괴될 것입니다. 물 분자들이 탐사선의 표면에 밀착하여 무시무시한 속도로 열을 뺏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다릅니다. 우주는 차갑지만 그 차가움을 전달할 손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차가운 방 안에 앉아 있지만 공기가 전혀 없어 내 몸에 열이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기묘한 정적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저 2호는 이 정적을 방패 삼아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온도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철학적으로 고찰하게 됩니다.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라는 말은 그곳에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입자가 거의 없는 공간에서 온도가 낮다는 것이 과연 어떤 위협이 될까요? 물리적으로 볼 때 주변이 비어 있다는 것은 열역학적으로 고립된 개를 의미합니다. 고립된 개는 외부와의 에너지 교환이 최소화됩니다. 보이저 2호는 지구를 떠나는 순간부터 자신만의 작은 우주를 몸 안에 품고 떠난 셈입니다. 그 안에는 지구의 대기압과 비슷한 압력이 유지되는 구간도 있고 정밀한 부품들이 숨 쉬는 따뜻한 온기도 있습니다. 외부의 우주가 아무리 차갑고 거대하더라도 그 무부의 공간은 보이저 2호가 가진 작은 온기를 쉽사리 빼앗지 못합니다. 또한 보이저 2호의 내부 구조 설계 역시 열 보존을 위해 극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탐사선 내부의 각 장비는 열 전도율이 낮은 티탄 합금이나 특수 플라스틱 지지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비 사이에서 열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특정 부위가 급격히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열은 마치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이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곳곳에 열적 댐을 설치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온기가 머물도록 하고 열이 외부로 유출되는 길목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설계 덕분에 보이저 2호는 최소한의 에너지로도 핵심 장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보이저 2호의 안테나나 일부 외부 구조물은 실제로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 상태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자회로가 없는 단순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얼어붙어도 기능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컴퓨터와 제어 장치가 들어있는 내부 버스라고 불리는 몸체 부분입니다. 이곳은 다층 단열재로 꽁꽁 쌓여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에서 오는 온기로 훈훈하게 유지됩니다. 겉은 얼음처럼 차갑지만 속은 인간의 천만큼 따뜻한 이 이중적인 상태가 보이저 2호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러한 진공의 단열 효과는 보이저 2호가 겪는 수많은 고난 중 적어도 하나를 덜어주었습니다. 만약 우주 공간이 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면 보이저 2호는 성간 공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연료를 모두 소모했을 것입니다. 열을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보이저에게 고독을 준 대신 그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물리적인 보호막을 함께 선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길을 걷는 여행자에게 그 길에 텅 비어 있음 자체가 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코트가 되어준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를 봅니다. 가장 가혹한 환경인 진공이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만든 가장 연약한 피조물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공학이 물리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보이저 2호의 사례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결핍이 보호가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무언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성간 공간의 그 깊은 공허함은 보이저 2호의 열기를 앗아가는 괴물이 아니라 그 열기를 소중히 감싸 안아 지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침묵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보온병도 맞는 건 아닙니다. 보온병에 담긴 커피가 시간이 지나면 아주 조금씩 식어가듯 보이저 2호도 아주 서서히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공이 열의 유출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복사를 통한 에너지 방출은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플루토늄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보호막은 튼튼하지만 그 보호막 안에서 태우는 연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저천증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저 2호의 여정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주라는 보온병이 열을 잡아두는 동안 지구의 엔지니어들은 남은 열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지를 고민합니다. 이들은 보이저 2호의 온도가 임계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전력 생산보다 열 보존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이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즉 심장의 노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냉각의 과정입니다. 보이저 2호는 지금까지 진공의 도움으로 잘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 진공조차 막아줄 수 없는 근원적인 식어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간 공간의 어둠 속에서 보이저 2호가 내뿜는 가느다란 저고해선 복사는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은 에너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빛은 50년 전 지구의 과학자들이 설계한 열역학적 계산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공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이용해 극한의 추위를 이겨낸 보이저 2호의 이야기는 인간의 지혜가 자연의 틈새를 어떻게 파고들어 불가능을 가능케 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입니다. 우주는 텅 비어 있고 차갑지만 그 안을 유영하는 보이저 2호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인류가 우주에 남긴 가장 길고도 뜨거운 흔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저 2호의 생존을 지탱하는 세 번째 기둥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심장을 가졌고 아무리 뛰어난 외투를 입었어도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저 2호가 직면한 가장 조용하면서도 무서운 적, 즉 에너지가 고갈되어가는 과정과 그것이 탐사선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과학적 수치 너머에 있는 한 시대를 풍미한 탐험가의 쓸쓸하면서도 장엄한 뒷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7년의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인류가 아직 개인용 컴퓨터를 갖기 전이었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단어들이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나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케이프 커네버럴의 발사대에서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며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던 보이저 2호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지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선에게 50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품 하나하나가 노화되고 기계적 한계에 봉착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에너지원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이저 2호의 심장과 우주의 보온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공학적 기적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무서운 적, 바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보이저 2호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열을 내뿜는 플루토늄 238은 영원히 타오르는 태양이 아닙니다. 원자물리학의 세계에서 모든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라는 필연적인 숙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플루토늄 238의 경우 그 시간은 약 8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반감기란 물질의 양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보이저 2호가 지구를 떠날 때 가득 채워져 있던 핵연료 촛불이 약 88년이 지나면 그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너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초마다 아주 미세하고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이저 2호의 발전기는 매년 약 4와트 정도의 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4와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작은 전구 하나를 밝히기에도 부족한 아주 적은 양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력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성간 공간의 탐사선에게 4와트의 손실은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매년 탐사선의 생명력이 0.8%씩 깎여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발사된 지 47년이 지난 지금 보이저 2호의 발전기는 이미 초기 출력의 약 60% 정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의 힘으로 우렁차게 고동치던 젊은 시절의 심장은 이제 반쯤 힘을 잃은 노인의 심장처럼 가쁘게 뛰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연료의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열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인 열전상 역시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노화되고 있습니다. 열전상은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데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강력한 방사선 조사와 극한의 온도 변화는 이 장치를 구성하는 반도체 소자들을 서서히 부식시키고 결정 구조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즉, 연료가 내뿜는 열기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에 더해 그나마 남아있는 열기를 전기로 변환하는 효율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이중고에 시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난 연료 탱크를 가진 자동차가 엔진의 효율까지 나빠져 점점 더 느려지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하락은 보이저 2호의 내부 온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됩니다. 앞서 우리는 우주의 진공이 보온병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보온병 안에 난로가 약해지면 결국 내부 온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사선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춥다는 의미를 넘어 기계적 사망을 뜻합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탐사선의 자세를 제어하는 추진 장치의 연료입니다. 보이저 2호는 지구를 향해 안테나를 정확히 고정하기 위해 하이드라진이라는 액체 연료를 사용해 미세한 분사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라진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만약 연료관 내부에서 하이드라진이 꽁꽁 얼어버린다면 연료관은 팽창하여 터져버리거나 막히게 될 것이고 보이저 2호는 더 이상 지구를 바라보지 못한 채 우주 저편으로 고개를 돌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보이저 2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보이저 2호의 생존은 온도와의 전쟁입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히터를 돌려야 하고 히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매년 줄어들고 있죠. 여기서 냉혹한 수학적 계산이 시작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탐사선이 생산하는 전력량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히터를 가동할 전력조차 밑돌게 될 것입니다. 나사의 공학자들은 이 시점을 늦추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들은 우주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아주 조금이라도 전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적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보이저 2호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의 상실입니다. 보이저 2호의 컴퓨터 시스템은 1970년대의 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보다 수만 배나 낮은 성능을 가진 구식 메모리와 프로세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수십 년간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며 비트 하나하나가 뒤집히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해도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자원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저 2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구와 소통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적으로 본다면 보이저 2호의 노화는 인류 문명의 한 조각이 서서히 풍화되어 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꾸며 보이저를 쏘아 올렸지만 우주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플루토늄의 원자핵 하나가 붕괴할 때마다 보이저 2호의 생명은 한 걸음씩 끝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 붕괴는 무작위적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지극히 정교하게 예정된 죽음의 행진입니다. 우리는 그 행진을 멈출 수도 플루토늄을 다시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수십억 킬로미터 밖에서 들려오는 그 가냘픈 신호를 들으며 언젠가 찾아올 완전한 침묵을 준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보이저 2호가 설계자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보이저의 주임무는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는 5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탐사선이 45년 넘게 살아남아 성간 공간의 비밀을 전해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라는 적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1970년대 공학자들의 꼼꼼한 설계와 견고한 부품들은 그 적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해왔습니다. 불필요한 복잡성을 배제하고 기본에 충실했던 설계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저 2호 내부의 온도는 아주 미세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에서는 원자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며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며 모든 기계와 생명이 마주해야 할 운명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2호는 단순히 식어가는 기계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극한까지 활용하며 인류의 지식을 확장하고 있는 영웅적인 탐험가입니다. 시간은 보이저의 몸체를 낡게 만들고 온기를 앗아가지만 그가 남긴 데이터와 항해의 기록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결코 식지 않는 온기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저 2호가 직면한 이 절망적인 에너지 고갈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의 과학자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과 전략을 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심장을 가진 탐사선에게 어느 부위를 먼저 포기하고 어느 부위를 끝까지 살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과학적 판단을 넘어선 일종의 윤리적 선택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나사의 지상 관제센터에서 벌어진 보이저 2호의 생명 연장을 위한 숨 막히는 사투와 그 과정에서 내린 고통스러운 결단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한 줌의 온기를 지키려 했던 인간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보이저 2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매년 4와트씩 그 불꽃이 줄어들고 있을지라도 그 희미한 빛은 여전히 성간 공간의 어둠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이저 2호는 점점 더 차가워지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피어나는 마지막 신호는 우리 인류가 도달한 가장 먼 곳의 소식을 전하는 가장 뜨거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독한 항해자가 마지막 원자 하나를 태워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가 보내오는 모든 박동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문명이 우주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자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항해 거둔 작은 승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킬로미터라는 거리는 단순히 숫자로 가늠하기에는 너무나 아득한 심연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에서 보낸 신호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보이저 2회 닿기까지는 이제 하루에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곳은 인간의 상상력이 닿기 힘든 고독의 영역이며
동시에 1970년대의 낡은 기술과 현대의 천재적인 두뇌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사투를 벌이는 거대한 전장입니다. 보이저 2호가 영하 210도의 냉기 속에서 얼어붙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은 바로 지구에 남겨진 나사 엔지니어들의 처절하고도 정교한 전력 관리 전략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하나씩 포기해 나가는 장엄한 생존의 드라마입니다. 지상관제센터의 모니터에 비치는 보이저 2호의 상태는 매 순간 엔지니어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듭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보이저 2호의 심장인 발전기는 매년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탐사선 내부의 온도를 유지할 히터를 돌릴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뜻이고, 이는 곧 탐사선의 동사, 동시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정밀한 우주적 트리아주를 수행합니다. 트리아주란 본래 전쟁터나 재난 현장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 치료하는 긴급 처치 순위를 말하는데, 보이저 2호의 엔지니어들은 이 원칙을 탐사선의 장비들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명확하지만 잔인합니다. 탐사선의 전체 생존을 위해 더 이상 핵심적이지 않거나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장비들의 히터를 하나씩 끄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 비유하자면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난방비가 부족해지자 거실에 난로를 끄고 안방으로 모이고 다시 안방에 전등을 끄고 촛불 하나에 의지하며 나중에는 손가락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발가락의 감각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보이저 2호의 설계도를 수천 번씩 다시 검토하며 어떤 장비의 히터를 껐을 때 탐사선의 핵심 신경계인 컴퓨터와 추진 장치가 얼어붙지 않을지를 계산합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들은 이미 임무를 완수한 과학 장비들이었습니다. 행성들을 근접 촬영하던 카메라의 히터가 꺼졌고, 데이터 전송에 핵심적이지 않은 부차적인 센서들의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비의 히터를 끈다는 것은 그 장비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장비에서 빠져나간 온기가 주변의 다른 민감한 부품들에 어떤 열역학적 영향을 미칠지 완벽하게 예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부위의 온도가 예상보다 더 급격히 떨어져 연료관이 얼어붙기라도 한다면 그날로 보이저 2호의 항해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명령 하나를 보낼 때마다 수개월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거칩니다. 특히 2019년과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저 2호의 전력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발전기의 출력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더 이상 끌 수 있는 히터도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기막힌 도박을 감행합니다. 탐사선 내부에는 전압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둔 안전 예비 전력기라는 일종의 비상용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스템 보호를 위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지만 엔지니어들은 이 보호막을 걷어내어 그 에너지를 과학 장비와 히터를 돌리는 데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 과열을 막아주는 냉각수 보관함의 마지막 물까지 연료로 짜내어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보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다행히 이 도박은 성공했고 보이저 2호는 다시 몇 년의 생명 연장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이저 2호와의 대화는 극도로 느리고 인내심을 요합니다. 지구에서 명령을 담은 전파를 쏘아 올리면 그것은 광막한 우주를 가로질러 약 18시간에서 20시간을 날아가야 탐사선에 닿습니다. 탐사선이 그 명령을 수행하고 알겠습니다라는 확인 신호를 보내오면 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엔지니어들이 보낸 명령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리는 셈입니다. 만약 명령을 잘못 보내 탐사선이 예기치 못한 반응을 보인다면 지상에서 이를 인지하고 수정 명령을 보내는 사이
보이저 2호는 이미 차가운 우주의 먼지로 변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극도의 시차를 극복하며 수십억 킬로미터 밖의 온도를 1도 단위로 제어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수 킬로미터 밖의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보다 더 정교한 작업입니다. 또한 보이저 2호의 하드웨어는 1970년대의 유물이라는 점이 엔지니어들을 괴롭힙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카의 창문 제어 장치보다도 낮은 사양의 컴퓨터로 이 모든 복잡한 열 관리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합니다. 메모리 용량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코드는 오늘날의 프로그래머들이 거의 쓰지 않는 원시적인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저 2호의 초기 설계자들은 이미 대부분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엔지니어들은 수십 년 된 누런 종이 설계도를 뒤져가며 당시 선배들이 왜 이 전선을 여기에 배치했는지, 이 부품이 추위에 얼마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인 탐구인 동시에 최첨단의 우주 과학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예기치 못한 콜드 스팟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탐사선 내부의 열 분포는 기류가 없는 진공 상태라 매우 불균형합니다. 히터가 켜진 곳은 따뜻하지만 그 옆에 작은 틈새는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세 제어용 연료인 하이드라진이 흐르는 배관에 이런 콜드 스팟이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연료가 아주 조금이라도 결정화되어 배관을 막는 순간 보이저 2호는 더 이상 자세를 잡지 못하고 안테나가 지구를 벗어나게 됩니다. 한 번 통신이 끊기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전력을 아끼면서도 이 치명적인 지점들의 온도만큼은 절대 사수하기 위해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사투 속에서 보이저 2호와 지구의 엔지니어들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보이저 2호를 단순한 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저가 보내오는 미세한 전압의 변화, 온도 센서의 수치 하나하나를 탐사선의 목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춥다고 하네요. 발전기가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들이 관제센터에서 오갑니다. 보이저 2호가 성간 공간의 냉기를 견디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열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끊임없이 보내주는 이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라는 지적 에너지 덕분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보이저 2호를 통해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을 때 무엇을 지킬 것인가? 보이저 2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최소한의 통신 능력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줄 핵심 과학 데이터입니다. 이를 위해 보이저 2호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의 기능들을 하나씩 어둠 속으로 묻어왔습니다. 화려한 사진을 찍던 눈을 감았고 대기를 분석하던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보이저 2호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태양계 너머의 자기장과 입자들의 흐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엔지니어들의 선택지는 좁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끌 수 있는 히터가 남아있지 않은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는 과학 장비 자체의 전원을 꺼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오직 지구와의 연결을 유지할 최소한의 전력만을 남겨둔 채 보이저 2호는 암흑 속에 침묵하는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력 효율을 0.1%라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패치를 개발하여 수십억 킬로미터 밖으로 쏘아 올리고 탐사선의 배터리 수명을 몇 달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기발한 편법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우주라는 거대한 미지의 공간에 찍은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 발자국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감싸 쥐고 있는 행위입니다. 보이저 2호가 아직 얼어붙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인류의 지성이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체는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엔지니어들의 정신은 보이저 2호의 회로 하나하나를 흐르며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플루토늄의 열기가 식어갈수록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지구에서 보내는 이 간절하고 정교한 지휘의 신호들입니다. 보이저 2호의 생존 드라마는 이제 종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나사의 전략은 우주 탐사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다루는 법,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가능해 보이는 수명 연장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 말입니다. 보이저 2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엔지니어들이 정해준 미세한 전력 배분 계획에 따라 자신의 천을 유지하며 성간 공간의 끝없는 어둠 속을 묵묵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 모든 과학적 비결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론, 그리고 보이저 2호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보이저 2호의 긴 여정을 따라오며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계의 항해가 아니라 차가운 물리 법칙에 맞서 온기를 지켜내려는 인류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저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대한 서사의 마지막 장, 즉 보이저 2호가 마주할 필연적인 운명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핵에너지의 불꽃과 진공의 단열 효과, 그리고 나사, 공학자들의 헌신적인 전력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추위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저 2호가 아직 얼어붙지 않은 것은 기적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시간 벌기였으며 이제 그 시간은 서서히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고갈은 마치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과 같습니다. 2030년대의 어느 지점이 되면 보이저 2호가 생산하는 전력은 탐사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임계점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지구의 관제센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명령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남은 과학 장비의 전원을 끄고 오직 지구와의 통신만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남겨두는 명령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저 2호는 우주를 관찰하는 눈과 귀를 잃은 채 오직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가냘픈 박동만을 내뱉는 고독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지막 박동마저 멈추는 날, 보이저 2호는 비로소 인류와의 50년에 걸친 긴 대화를 끝내고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통신이 끊기고 기계로서의 생명이 다한다고 해서 보이저 2호의 여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보이저 2호의 진짜 성간 여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이 완전히 바닥나고 내부 온도가 마침내 우주 공간의 온도인 영하 270도와 일치하게 될 때 보이저 2호는 비로소 완전한 얼음 조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얼어붙음은 파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기도, 습기도, 부식을 일으킬 그 어떤 화학 반응도 존재하지 않는 성간 공간의 진공 속에서 보이저 2호는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지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우주를 유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하고 영구적인 타임 캡슐이 되는 과정입니다. 보이저 2호의 몸체에는 인류가 외계 지성체에게 보내는 편지인 금제 음반이 실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구의 자연 소리, 여러 나라의 인사말, 모차르트와 바흐의 음악,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암호화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탐사선의 전력이 다해 히터가 꺼지고 몸체가 꽁꽁 얼어붙더라도 금으로 도금된 이 구리 음반은 우주의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영겁의 시간을 견뎌낼 것입니다. 보이저 2호가 아직 얼어붙지 않은 이유가 우리의 과학 기술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면 언젠가 그가 완전히 얼어붙어 침묵하게 될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 존재했었음을 우주에 영원히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보이저 2호가 왜 아직 얼어붙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간 지성의 위대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온기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열을 만드는 법을 알아냈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방패로 삼는 지혜를 발휘했으며 수십억 킬로미터 밖의 기계를 조종하는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지에 대한 공포를 탐구에 대한 열망으로 바꾼 인류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단순히 금속과 회로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호기심의 물리적 실체이며 한계를 거부하는 우리 종의 선언문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이저 2호의 여정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광활한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 볼 때 보이저 2호가 따뜻하게 유지되었던 5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찰나에 온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태양계의 끝을 보았고 성간 공간의 비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주라는 차갑고 거대한 공간 속에서 잠시 동안의 온기를 나누다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보이저 2호가 자신의 에너지를 아껴가며 마지막까지 신호를 보냈듯이 우리 역시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지식의 등불을 밝히고 다음 세대에게 그 온기를 전하려 노력합니다. 보이저 2호는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 4만 년 후면 안드로메다 자리의 로스 248이라는 별 근처를 지나게 될 것이고 수십만 년 후에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 방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지구상의 인류 문명이 어떤 모습일지 혹은 인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든 이 작은 탐사선이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때는 열을 내뿜는 발전기도 멈추고 온 몸이 절대 영도에 가까운 추위에 얼어붙어 있겠지만 그 차가운 금속 몸체 안에는 20세기의 인간들이 가졌던 뜨거운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저 2호가 아직 얼어붙지 않은 비결은 세 가지 물리적 기둥과 하나의 정신적 기둥이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플루토늄 238이 선사한 핵에너지의 지속적인 열기였고, 둘째는 열의 유출을 막아준 우주 진공의 역설적인 보호였으며, 셋째는 한정된 자원을 극단적으로 효율화한 나사의 천재적인 관리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우주 끝까지 보내보겠다는 우리 인류의 멈추지 않는 집념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영하 270도의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도 보이저 2호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보이저 2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 먼 곳, 빛조차 도달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원자로 구성된 작은 기계가 여전히 희미한 온기를 내뿜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며 우리의 지성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2호는 조만간 식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데이터와 그가 상징하는 도전 정신은 우리 문명의 가슴 속에 영원히 식지 않는 불꽃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차갑고 냉혹할지라도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타오르는 인간의 마음은 결코 얼어붙지 않습니다. 보이저 2호가 보내온 마지막 신호가 지구에 닿는 그날, 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환호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라는 작은 종이 만든 가냘픈 기계가 우주의 거대한 침묵을 깨고 이토록 오랫동안, 이토록 멀리까지 자신의 존재를 알려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2호는 이제 인류의 손을 떠나 우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마지막 온기를 잃고 우주의 정적 속으로 녹아드는 순간, 그는 비로소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간 공간의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던 그 작은 온기를 기억합시다. 그것은 과학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의 따뜻함이었으며 우리가 우주를 향해 던진 가장 다정한 인사였습니다. 보이저 2호의 심장은 언젠가 멈추겠지만 그가 열어젖힌 성간 항해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이저가 남긴 궤적을 따라 더 먼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플루토늄의 열기가 아니라 그 미지의 공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보이저 2호의 긴 항해에 경의를 표하며 이제 그 고독한 영웅이 평온한 안식 속에서 영원한 우주의 항해를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인류의 이름으로 보낸 이 위대한 전령사는 비록 얼어붙을지언정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